네, 오늘은 데이터를 입력하는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해 볼 건데요. 우리가 독립표본 T검정을 할 때 엑셀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식과 SPSS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는 남자의 발크기 데이터와 여자의 발크기 데이터인데요. 각각 47명이 있고요. 이 두 개의 발크기 데이터의 평균을 비교하려는 상황을 가정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의 발크기 데이터가 47명씩 있고요. 엑셀에서 T검정을 하려면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남자의 데이터가 이렇게 아래로 쭉 나열되어 있고 여자의 데이터가 아래로 쭉 나열되어 있어서 데이터 분석에 들어가서 T검정을 하면 첫 번째 자리에는 남자 데이터, 두 번째 자리에는 여자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SPSS에서 독립표본 T검정을 하려고 하면 데이터의 모양을 수정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남자 데이터 옆에다가 남자라고 적고요. 쭉 내리겠습니다. 여자 데이터 옆에다가는 여자라고 적고 쭉 내릴게요. 그리고 남자 대신에 메일의 앞글자를 따서 남자는 메일이죠. M이라고 적고요. 여자 대신에 female의 앞글자를 따서 F라고 적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여자 데이터를 잘라내서 아래다 붙여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첫 번째 자리에다가는 성별이라고 적습니다. 두 번째 자리에는 발 크기라고 적어줍니다. 이 두 데이터의 차이를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좀 찾아봅시다. 이 왼쪽 데이터에서 독립변수는 뭘까요? 우리가 엑셀의 데이터 정리된 모양을 보면 마치 남자가 독립변수고 여자가 종속변수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보통 X를 이렇게 정리하고 Y를 이렇게 정리해서 X는 독립변수, Y는 종속변수 이런 모양이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 왼쪽에 보이시는 데이터에서 독립변수는 성별입니다. 성별은 범주형 데이터예요. 그리고 종속변수는 발크기입니다. 발크기는 연속형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T검정이라는 것은 독립변수가 범주형 데이터고 종속변수가 연속형 데이터일 때 두 데이터의 평균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검정 방법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독립변수의 원소를 한번 찾아봅시다. 성별이라는 독립변수의 원소가 어떻게 되죠? 남자라는 원소와 여자라는 원소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종속변수인 발크기 데이터는 많은 사람들의 발크기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변수의 관점에서 이 데이터를 다시 한번 이해해 봅시다. 여기는 남자라는 것은 독립변수의 원소 1이죠. 여기 보시면 독립변수의 첫 번째 원소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독립변수의 원소 2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남자의 발크기들은 독립변수의 원소 1의 종속변수고요. 여기 있는 여자의 발크기들은 독립변수의 원소 2의 종속변수입니다. 줄바꿈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독립변수를 초록색으로 나타내겠습니다. 초록색으로 나타내고요. 종속변수를 주황색으로, 살색인가요? 살색으로 나타내겠습니다. 테두리를 좀 추가를 해줄게요. 그래서 엑셀의 표현 방식을 데이터의 관점에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행에는 독립변수, 두 번째 행에는 종속변수가 입력이 되어 있죠. 이번에는 여기 있는 SPSS 데이터를 변수의 관점에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열에는 첫 번째 열이 통째로 독립변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이 통째로 종속변수죠. 얘도 마찬가지로 색깔을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주고 테두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SPSS에서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로 구분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엑셀의 입력 방식 같은 경우는 비교하려는 두 데이터를 한눈에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SPSS 표현 방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크롤 내려봐야지 남자와 여자 데이터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독립변수의 개수가 2개 이상이 되면 SPSS의 표현 방식이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왜냐하면 엑셀의 표현 방식 같은 경우는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이 되면
이렇게 하나의 표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이라는 독립변수가 하나 더 추가됐다고 해봅시다. 여기 독립변수가 하나 더 추가된 거예요. 나이는 원래 연속형 데이터인데요. 우리가 나이를 50 이상, 50 미만 이렇게 범주화 시켜서 범주형 데이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이라는 독립변수가 추가됐다고 한다면 SPSS는 이렇게 그냥 한 줄만 추가해주면 됩니다. 이 앞에 50 이상인지 미만인지를 나타내주는 독립변수를 하나의 열로 이렇게 추가해주면 되는데요. 그런데 엑셀의 표현 방식 같은 경우는 나이로 구별되어 있는 이런 데이터를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됩니다. 50 미만, 50 이상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주고요. 여기다가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해올게요. 얘를 여기다 붙여놓고 오름차순 정렬을 합니다. 그러면 미만이 이렇게 걸러지죠. 미만을 가져다가 집어넣고 이상을 또 가져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이 되면 SPSS 표현 방식이 훨씬 더 깔끔하게 표현이 됩니다. 이 2개의 방법에 우열이 있지는 않습니다. SPSS에서도 대응 표본 T검정 같은 경우에는 약을 복용하기 전, 복용 후 이런 것을 비교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전후로 짝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과 같은 방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굉장히 많은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할 때는 이런 방식을 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두 방법의 차이를 알고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